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먼저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컨설팅 6팀의 강윤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펜 글로벌 광고 컨설팅 4팀의 이상민 마케터입니다. 자, 제가 저의 동기와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이제 소개 한번 해드릴까요? 네, 오늘 주제는 이제 네이버 쇼핑에서 상위 노출 하는 방법을 거를. 준비해봤는데요. 네네. 제목에는 저희가 네이버 광고 쇼핑에서 상위 노출하자이지만 비광고 영역이랑 광고 영역 두 개 다 오늘 같이 준비를 해봤으니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하나 띄워놓고. 그러면은 네이버 쇼핑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 먼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보통 네이버나 이제 뭔가 판매하는 쇼핑몰 같은 거는 네이버도 있고 구글도 있고 뭐 지그재그 뭐 쿠팡 있고 쿠팡, 너무 11번방 다양하죠. 너무 다양하죠. 근데 이제 네이버를 왜 굳이 이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일단 저는 네이버의 사용자, 정말 많은 사용자 수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그쵸.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솔직히 구글에서는 물건을 사진 않거든요. 그냥 구글에서는 이런 게 있구나라고 그냥 하고 끝나고,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끝나고, 그리고 그 링크를 누른다 하더라도 자사몰이 있는 경우는 자사몰로 랜딩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로 되게 연결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쇼핑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꼭 반드시 갖고 가야 되는 매체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드윙크님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을 미처 못했는데 저희가 말한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거 이런 거 다 물어보셔도 되니까 그냥 막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쇼핑이 중요한 이유는 원래 네이버 자체는 국내 사용자 채널이 가장 많은 채널이긴 해요. 그래서 이용자 수가 좀 떨어졌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용자 수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은 항상 매일매일 네이버를 보는데 그 검색 결과에 따라서 노출하는 지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전환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스마트 스토어도 어떻게 보면 그것과 비슷한데, 스마트 스토어는 일단 업계에 비해서 스스로가 좀 많이 낮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쵸, 그러니까 그런 장점도 있을 뿐더러 스마트 스토어의 장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광고비를 어느 정도 쓰긴 해야 되긴 하겠지만, 광고비를 네 맞아요. 드윙크님이 좀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네이버 스스로 많이 싸요. 그래서 광고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제 오가닉 영역이라고 부르는 비광고 영역에서 이제 저희가 SEO 설정이라고 부르는 것만 잘만 하게 되면은 이제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빠른 정사. 네, 잘 아시는데요. 그 퀵 에스크로우라는 빠른 정사도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면서 한번 설명을 같이 계속 쭈쭈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네이버 쇼핑을 이제 딱 쳐봤을 때 보시게 되면 광고 영역과 비광고 영역이 따로 나뉘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맞아요. 이거를 한번 설명 한번 가능할까요? 일단 광고 영역은 그냥 PC가 됐든 모바일이 됐든 일단 상위 1등에서 3등, 아니면 많으면 4등까지도 있고, 그 다음에 비광고 영역이 노출됐다가 다시 광고 영역이 노출되고, 약간 이런 방식이고요. 노출되는 화면은 일단 광고 영역은 광고라고 화면이 떠요. 그래서 이게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광고 영역에서 중요한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품질 지수, 그거나 아니면 입찰가에 따라서 노출 순위도 많이 바뀌고 키워드도 많이 바뀌고 이런 식의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오가닉 영역은 했을 때 그냥 내가 등록한 상품 카테고리 아니면은 뭐 상품명 로직 이런 거에 따라서 노출되는 순서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광고 영역은 이거 링크를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클릭당으로 광고비가 빠져나가는 CPC 형태의 구조가 돼 있어요. 근데 비광고 영역은 CPC 형태가 아니고 클릭하는데 아무런 비용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출을 더 극대화시키고 순이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이 비광고 영역에서 상위에 노출해야만 이제 셀러로서 이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비광고 영역에서 띄우기는 사실상 쉽진 않아요.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비광고 영역에서 1위에 올리는 법, 아니면 1페이지라도 올리는 법, 광고 형태에서 1페이지에 어떻게 하면 잘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볼까요? 사실상 내용이 이게 가장 큰 주제인 거죠. 그러면은 광고 영역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1등에 띄울 수 있는지? 일단 제일 쉬운 거는 입찰가 올리는 겁니다. 맞죠. 그냥 입찰가만 올리면 무조건 1등. 무조건 1등 돼요.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한 달에 쓰는 광고비가 정해져 있잖아요. 맞죠.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1등을 이제 사람들이 클릭했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비교도 하고 이거 괜찮냐면 다시 또 들어와서 사고 약간 이런 거다 보니까 이게 그 광고비가 가장 부담스럽다? 이런 것도 가장 크겠고, 그럼 그 광고비를 최소한으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권장드리는 게 품질지수 일단 올리는 거죠. 맞죠. 그 품질지수가 기본으로 4칸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한 칸씩 올라갈 때마다 같은 금액을 설정하더라도 등수가 조금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같은 등수가 있을 때 비용이 조금 더 같은 말이네요. 네.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광고 영역은 뭐 상품명 설정이 중요하다니 무슨 속성 설정, 카테고리 설정 이게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냥 입찰가만 높으면 1위에 노출되기는 하는데 네. 근데 뭔가 메인 키워드에서 1위에 올리기는 금액 부담이 많이 돼요. 되죠. 이게 기업은 뭐 월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정도 쓸 수 있지만 개인 사업자이신 분들은 하루 한 달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쓴다는 광고비가 많이 부담되실 맞아.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 저희 앞에 지금 텀블러가 있잖아요. 메인 키워드 텀블러 1등으로 하는 거 조금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조금 더 금액 광고 비용을 낮게 쓰시는 분들은 많이 부담스러우실 거란 그쵸. 말이에요. 그럼 이제 텀블러가 아니라 다른 뭐뭐뭐 텀블러, 그쵸. 텀블러 뭐뭐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잡아서 거기서 이제 노출할 수 있게, 그쵸. 비용을 좀 더 절감할 수 있게 약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죠, 많이.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많지 않은 사업자분들의 경우에는 메인 키워드에서는 일정 부분만 가져가고 세부 키워드 중에서도 전환이 잘 발생하고 경쟁도가 적은 저희만의 꿀 키워드라고 뭐 표현을 하게 되자면 이런 꿀 키워드에서 상위에 노출하는 방법이 이제 개인 사업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근데 그 방법들을 통해서 어쨌든 메인 키워드에서 상위에 노출해야 이제 큰 금액이 큰 매출이 발생하겠죠. 품질 지수가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린 이유는 이제 광고 형태에 따른 이제 품질을 척도로 매겨 놓은 거예요. 네이버 자체에서. 그거를 이제 7칸을 표시를 해놨는데 4칸이 기본이고 한 칸이 오르거나 내리게 되면 광고 단가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칸에 1,000원을 써서 1위에 올릴 수 있었다면 이제 5칸이 되면 800원만 써도 이제 올릴 수 있고 6칸이 되면 600원만 써도 올릴 수 있는데 반대로 품질지수가 낮아지게 되면 1200원, 1400원을 써야만 같은 위치에 입찰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품질지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상품명을 설정하고 제대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설정 제대로 해주고 그 다음에 속성 이런 것 좀 설정을 해주고 노출용 상품 이미지 설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이점이 있는 게 또 몇 개 있죠. 그 도착 보장 이런 것도 있죠. 그죠. 도착 보장 있죠. 도착 보장 있겠고 스마트 스토어도 이점을 더 주거든요. 스마트 스토어도 더 이점 주고 이런 숨겨진 이점들이 몇 개 더 있어요. 이거를 다 포함해가지고 품질 지수가 오르거나 내리게 된다. 최대한 잘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다 활용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1등 입찰시킬 수 있고 CPC를 품질 지수 관리해서 낮출 수 있다라고 광고 영역을 설명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비광고 영역 어떻게 할 거냐? 자, 비광고 영역의 순위를 올리게 되는 거에 있어서 네이버 자체의 로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평가 척도가 3개가 있거든요. 그게 적합도가 있고 인기도가 있고 신뢰도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3개를 다 따져야 적어주시죠. 미안합니다. 네. 이게 저희 말을 잘 못 드시고 그냥
무음으로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비광고 영역에서는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적합도부터 어떤 게 적합도인지를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적합도는 상품명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카테고리가 있고 제조사가 있고 브랜드 속성 태그라고 있어요. 그래서 태그가 있어요. 그럼 상품명은 말 그대로 우리 상품 이름을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요. 카테고리를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 드라이기를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카테고리가 그냥 일반 가전, 생활 가전에 드라이기로 가는 것, 소형 가전 드라이기로 가냐, 반려동물의 가전, 반려동물 전용 드라이기로 가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면은 반려동물 드라이기이기 때문에 반려동물 영역에 있는 소형 가전에 드라이기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적합하겠죠. 그러면은 더 적합도가 평가가 좋으니까 품질 상위 노출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품명이랑 카테고리 요런 제조사, 브랜드, 속성 태그 요런 게 다 뭐냐면 이게 검색 결과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차를 마시고 싶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차를 사고 싶어. 그래서 차를 검색을 했는데 이제 차잔이 떠요. 아니면 무슨 차 주전자가 떠. 근데 나는 사고 싶은 건 차인데 차 주전자가 뜨고 그다음에 차 이런 찻잔이 뜨네? 아니면은 렌트하는 중고차가 뜨네? 이러면은 상품명이 정확하게 그 카테고리랑 일치하지 않는 거겠죠. 그럴 경우에는 품질수가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오가닉 자체에서도 품질지수라고 하는 게 적합도, 신뢰도 이런 건데 이런 점수 자체가 낮아지게 되면 상위에 노출시킬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치열해서 그쵸. 상위 노출을 해야만 우리 제품이나 브랜드의 시선이 한 번은 더 가서 맞죠. 그래서 상위 노출은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적합도랑 인기도랑 신뢰도를 잘 유지를 하면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 요약을 한번 써주시죠. 그러니까 검색 결과와 노출되는 상품이 일치하는지. 그래서 요게 이제 정확성에 표현되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인기도가 있겠죠. 인기도는 말 그대로 클릭이 얼마나 되냐, 찜수가 얼마큼 있냐, 리뷰가 얼마큼 있고, 그다음에 판매가 얼마큼 발생을 하는지. 그쵸. 그리고 있고 조금 좀 낯선 개념이실 것 같은데 최신성 로직이라고 있어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일단은 클릭이랑 찜 리뷰 판매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두 공감하시는 이거 맞아요. 때문에 노출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건데, 근데 여기서 플러스를 해서 최신성 로직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돼요. 이거는 많은 네.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 그쵸, 것 그쵸. 같아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다 보니까. 그래서 최신성 로직은 말 그대로 이제 막 오픈하지 한지 얼마 안 된 그런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게 무조건 신규 오픈이라고 해서 인기도 점수를 더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리뷰가 쌓여야만 이게 존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요약 혹시 적어줄 수 있나요? 최신성 로직에 대한 요약이요? 아하. 그죠? 그걸 먼저 적어준 다음에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이게 최신성 로직은 스마트 스토어, 이게 보통 자사몰은 해당은 참 잘 안 되고 스마트 스토어에 해당이 돼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을 새롭게 등록을 했으면은 이 상품에 대해서 최신성 로직에 대한, 그러니까 네이버 자체에서 어드밴티지를 주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이버 쇼핑을 보시면은 이제 보통 리뷰나 구매 찜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만 위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리뷰수가 적은데도 상위에 노출되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종종 있어요. 맞아요. 종종 있어요. 그게 바로 최신성 로직이라는 점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판매자들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나는 잘 모르니까 그냥 한번 등록을 해보고 운영하면서 바꿔나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미 늦었죠. 그럼 절대 안 돼요. 왜냐면은 이미 적합도, 인기도 이런 것 판단으로 해서 하는 건데 최신성 로직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점수가 낮으니까 아무리 뒤에 수습한다고 해도 그게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릴 수밖에 그쵸. 없어요.
그러니까 최신성 로직을 잘 이용해야만 초반에 찜수, 구매수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만 오가닉 영역에서 매출을 좀 확대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 확대를 시키는 게 이 초반에 어떻게 우리가 설정을 잘 하느냐 이 SEO 설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 해야지만 되는데 이제 보통 많은 셀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그냥 나 잘 모르니까 일단 한번 해보고 하다가 좀 바꿔보면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이제 쇼핑 검색 관련해서 문의 오시는 분들이 제가 혼자 해봐서 했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래요?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은 왜 안 되는지 이제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혼자 해보시다가 원인을 파악을 못 하셔가지고 그쵸. 오면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약간 조금 미흡한 부분 있어서 그거를 보완해드리고 해서 좀 더 상위 노출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 설명을 한번 끝까지 하고 가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인기도를 좀 다른 방법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다음에 그러면 일단 신뢰도 부분을 신뢰도 먼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인기도 부분을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신뢰도는 이제 어떤 걸까요? 일단 상품명이 얼마나 최적화되었냐가 검색 최적화가 되었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SEO 그게 맞아요. 잘 되었는지. 그쵸. 그리고 페널티를 받던 게 있는지 맞아요. 없는지. 왜냐면 신뢰도니까요. 그리고 고객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들이 있는지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죠. 적어주시죠. 네. 이 자리가 이제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 요약을 하는 자리라 네 많이 안 앉아보신 것 같은데 해주셔야 네. 됩니다. 해주셔야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뢰도는 이제 고객들이 딱 봤을 때 신뢰도를 얼마나 줄 수 있는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혜택 같은 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은 쿠폰을 준다든지 아니면 뭔가 무료 배송을 한다든지 최저가에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네이버 쇼핑 영역 중에서도 카테고리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카테고리 영역은 카테고리 죄송해요. 카탈로그 영역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상품명이 똑같을 경우에는 판매처가 다르더라도 이 제품에 대해서 한꺼번에 묶어버려요. 맞아요. 이 카탈로그로 묶여진 상태면은 이 중에서 최저가로 노출되면 제일 상위에 뜨는 거 아시죠? 뭐 이런 식으로 최저가 이런 게 좀 잘 되어 있을 경우 그런 거가 좀 상위에 노출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위에 노출하기 위해서는 신뢰도, 인기도, 적합도를 좀 이해를 먼저 하시고 어떤 전략을 우리가 먼저 개선을 해야 될까를 좀 따져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카탈로그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조금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이 카탈로그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입 제품을 판다고 쳐요.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 제품이 아니라 떼다 와서 파는 제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카탈로그 형태는 우리가 좀 최저가로 할 수만 있다면 상품명을 노출시키고 이 제품에 대해서 카탈로그 매칭 요청을 시키게 되면 이 제품이 묶이게 돼요. 그래서 묶여지게 돼서 최저가가 노출되게 되면 다른 것들이 리뷰가 얼마가 쌓였고 구매가 얼마나 쌓였고랑 상관없이 메뉴에 노출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형태로 판매를 많이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큰 전략이게 되는 거죠. 이것도 상위에 노출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왜냐면은 카탈로그는 카탈로그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로직 순위가 매겨지게 되거든요. 근데 광고 상품 하나는 하나마다 로직이 매겨지게 돼요. 그래서 카탈로그는 이미 매겨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설정을 하지 않아도 최저가만 맞춰줄 수 있으면 들어가면 좋죠. 아니면 최저가는 못 맞추는데 무료 배송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충분한 전략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요것들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요 밑에 쭉 내려서 적합도부터 다시 한번 쭉 가볼게요. 적합도가 아까 상품명과 카탈로그랑 이런 걸 매칭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똑같아요. 우리의 제품이 정확히 무슨 제품인지 그리고 어떤 카탈로그에 카탈로그 죄송해요. 경고.
카테고리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강아지 드라이기라는 제품이 있다고 치면은 사람이 쓰는 일반 생활 가전에서, 그러니까 가전에서 드라이어가 아니라 반려동물과 관련된 소 카테고리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적합도 점수가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요거를 좀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경쟁사를 확인하면 굉장히 빨라요. 경쟁사는 무슨 카테고리를 사용을 했지? 아니면 경쟁사는 무슨 상품명을 사용했을까? 지금 해당 카테고리에서 1, 2등을 하고 있는 애들은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고 어떤 상품명을 사용하고 있고 어떤 속성, 어떤 상품명들을 이렇게 다 하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맞아. 이게 광고 지금 비광고 영역 얘기하고 있는데 광고 영역에서 조금 흐름이 안 맞긴 한데 저도 그런 광고주분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저는 등록을 잘 했는데 어떻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딱 보면은 진짜 상관없는 키워드가 넣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게 노출형 상품이 아니라 그냥 상품명에 등록할 때도 그러니까 오가닉에서도 점수가 낮아가지고 노출이 안 되고 네이버 광고에서도 성과가 안 나고 약간 이런 것들이 맞아.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애초에 그냥 기본 상품명도 바꾸고 노출형 상품명도 바꾸고 하면은 이제 점점 품질지수든 오가닉 영역이든 점점 등수가 올라가고 카테고리도 변경을 했어요. 거기는 반려동물 유골함 파는 곳이었는데 사람 쪽 제품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거부터 먼저 변경을 하시자라고 해서 했더니 이제 바로 노출이 되고 오가닉도 예전에는 거의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페이지가 상위로 올라가고 있죠. 지금. 네, 점점 올라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게 적합도, 신뢰도, 그 다음에 인기도가 뭐 비광고 영역에만 해당할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적합도 같은 경우에는 광고 영역에서도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말이거든요. 광고 영역도 마찬가지로 카테고리 설정 제대로 해줘야 되고 좀 우리 상품과 맞지 않은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제외 키워드 처리를 좀 해줘야 되고 맞아요. 그 다음에 노출형 상품명 이런 것도 좀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적합도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EO 설정 아까 그 뭐야 해야 될까 저희가 적합도를 올리기 위한 방법이 이 SEO 설정이 될 것 같아요. 그거랑 거의 비슷한 말이긴 하겠죠. 그 다음에 또 뭐라 해야 될까 그 스마트 스토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페널티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잖아요. 한 달에 40점 이상 그 다음에 판매 대비 비율 40% 이상이 되게 되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페널티가 부과하게 돼요. 페널티를 만약에 받게 된다면 스마트 스토어가 노출이 좀 제한되고 이게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은 스마트 스토어 자체가 폐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페널티는 어떻게 얻냐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배송 지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네, 천천히 얘기할게요. 폐쇄될 수 있는데 이제 배송 지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품명이랑 카테고리를 전혀 상관없는 거를 달아놨다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면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10,000원이라고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상품 필수 선택이 플러스 막 50,000원씩 돼 있고 그런 거 알죠? 엄청 많죠 그런 거. 진짜 화나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경고 받아요. 네, 그게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어쨌든 신고를 받게 되거든요. 신고를 받게 되면 이 페널티 점수가 쌓이게 돼요. 이게 바로 판매 대비 비율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배송을 지연했다던가 이런 문제는 페널티 점수는 쌓이는데 판매 대비 비율은 높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이런 판매 관련한 페널티를 받게 되면 바로 페널티가 부과되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냥 페널티를 받지 않을 방법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객 혜택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쿠폰을 준다든지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뭐 알림받기 쿠폰 아니면 자사몰 기준에는 뭐 자사몰 자체에 뭐 쿠폰이나 프로모션을 할 수 있겠죠. 뭐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면은 1,000원 쿠폰 드려요. 약간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요런 거라든지 아니면 또 무료 배송 요런 게 있다든지 뭐 그런 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고객 혜택을 올려주다 보니 전체적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근데 이 신뢰도 자체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 어떻게 했을 때 고객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나? 그냥 우리 오프라인 매장을 많이 운영한다고 이해를 했을 때 고객들한테 어떻게 하면 컴플레인이 안 들어올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온라인 상품도 똑같아요. 온라인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저희 10분 안에 도착합니다라고 했는데 15분 뒤에 도착하면은 아 맞아요. 화가 나고 막 그런 식으로 컴플레인을 거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배송 지연도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상품명이랑 카테고리도 밖에서 봤을 때는 피자집인 줄 알고 갔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족발집이야. 간판을 안 바꾼 거죠. 약간 그런 식이면 우리 또 이게 뭐야 하면서 이러면서 맞아요.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살짝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치킨 10,000원이라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기분 좋게 샀는데 네? 포장비가 20,000원이야. 맞아. 그러거나 아니면은 3마리를 사야만 10,000원.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야? 이러면서 웅성웅성 하면서 그쵸. 그냥 사거나 아니면 그냥 기분 나쁜 상태로 나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런 온라인 시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기분 나쁘지 않게 우리의 상품을 여기 되게 좋다라고 하면서 구매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큰 척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제가 굉장히 어느 때 되게 많이 느꼈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탈로그는 카탈로그 자체의 로직이 점수가 매겨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카탈로그로 묶였을 때 이제 신뢰도가 떨어지는 애들, 판매 페널티가 부과하는 애들이 일부러 카탈로그에 묶어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일 심한 게 가전제품, 가전제품 심하죠. 핸드폰, 아이패드, 노트북 이런 것들을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네이버 자체에서 보이게는 예를 들면 10만 원에 보여지게 되는데 필수 선택에 플러스 5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을 판매 페널티가 부과되잖아요. 그럼 점수가 낮아지게 돼서 로직에는 원래 안 떠야 정상인데 이걸 일부러 카탈로그에 취합을 해가지고 넣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좀 많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경우가 있긴 한데 좀 근데 좀 똑똑하게 어떻게 보면 잘 이용하긴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딱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 쇼핑 영역에서 오가닉 영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우리 제품이 살아남으려면 이런 게 최고다라는 게 정말 명확하게 이해를 하신 분이죠. 그쵸. 근데 그거를 악용하는 거죠. 그렇긴 한데 그죠. 네, 그래도 제가 그거 보면 신고 살짝 넣긴 합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 똑같이 공정하게 경쟁을 하는 것들이 이제 네. 네이버에서도 권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어쨌든 상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신뢰도를 줘야 되는 부분이 이런 거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인기도에 대한 부분. 인기도는 이제 사람들이 그냥 널리 알고 있는 예를 들면 구매 수라든지 뭐 찜수, 그다음에 리뷰 수, 아니면 순방문자 수.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가 제일 기본으로 하긴 하겠죠. 그래서 방문자 수. 아니면 뭐라 해야 될까? 스마트 스토어도 등급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얘는 등급이 높다든지 이런 것도 인기도에 척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우리가 인기도는 신생업체가 인기도를 확 올려 버릴 수는 없어요. 오가닉 영역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억지로라도 이 구매, 찜수, 리뷰 이런 것들을 증대를 시켜줘야 되는데, 일단은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이 바이럴보다는 그 리뷰 이벤트. 리뷰 이벤트. 그렇죠. 리뷰 이벤트. 뭐 예를 들면 우리한테 동영상과 사진 리뷰를 많이 남기게 되면은 추첨을 통해서 스타땡스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커피 쿠폰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포인트를 더 맞아.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리뷰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리뷰 수가 이제 신뢰도를 굉장히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일반 텍스트 리뷰 이런 것보다 동영상이나 사진이 훨씬 좋죠. 그런 게 점수를 훨씬 더 높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종합을 하게 돼서 신뢰도 점수를 쌓이게 되는 건데, 아까 맨 처음 얘기한 리뷰 이벤트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쿠폰 프로모션도 해당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것도 해당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나 자사몰을 운영하게 되면서 광고도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해요. 이게 왜냐면은
그냥 오가닉 상태에서는 어떻게든 신생업체는 노출이 좀 힘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억지로라도 이제 부여를 해주는 게 무조건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게 CPC 형태의 광고. 그래서 그냥 상위 노출할 수 있는. 그쵸. CPC 형태 광고로 주로 많이 하는 것들은 이제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파워링크도 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그쵸.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리뷰 이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실구매자가 우리가 리뷰 이벤트를 한다고 했더라도 사람들이 모르면 안 사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차라리 그 리뷰를 다하는 그런 전문 체험단 같은 바이럴 광고가 있어요. 차라리 그런 거를 해서 리뷰 수를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바이럴 얘기하셨는데 바이럴 얘기 좋다. 그러면은 바이럴도 블로그나 카페 이런 쪽에 바이럴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어쨌든 우리가 뭐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전 세계 사람들 아니면 그냥 우리 사람들 아니면 자기 지인들도 얘기를 안 하면 이 사람이 뭐 하는지를 몰라요. 그럼 어쨌든 우리가 뭐 하는지는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출 지면을 굉장히 높여주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 바이럴도 꽤 큰 목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블로그나 카페 체험단을 통해서 이런 제품 좋더라 라고 슬쩍 흘리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 그리고 외부 광고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아닌 타 매체에서 매체를 하는 거죠. 이용하는 예를 들면 뭐 유튜브가 있을 거고 메타, 소위 인스타그램이 있을 거겠죠. 그렇죠. 어쨌든 스마트 스토어로 랜딩을 할 수 있는 모든 광고가 해당되겠지만 근데 사실상 스마트 스토어는 픽셀을 설치가 안 되긴 해요. 맞아요. 픽셀이란 부분은 이제 네, 설명 좀 할게요. 너무 깊게 가면 안 돼요. 간단하게만. 안 돼요. 픽셀은 어쨌든 광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외부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스마트 스토어에는 이게 설치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성과 측정을 할 수가 없긴 한데 근데 하긴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유튜브나 메타나 이제 방문 목적의 캠페인을 선택을 하셔서 광고를 많이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 우회하는 방법으로 엔티 파라미터를 하는 방법도 심어주죠. 있겠죠. 네. 엔티 파라미터는 스마트 스토어 센터 내부에서 사용자 정의 채널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꼬리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도는 막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죠. 대략적으로 몇 명이 들어왔구나 이건 볼 수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은 이걸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쵸.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아까 상민 씨가 얘기한 것처럼 없는 것보단 훨씬 낫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인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복잡하실 거예요. 셀러로 이제 막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관리해야 돼, 저것도 관리해야 돼 하시는데 어쨌든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부터 꽉 잡고 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최신성 로직이란 부분 때문에 그냥 하다가 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전략을 크게 가지고 상세하게 세워 나가야 된다는 점, 그리고 노출 지면을 굉장히 높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가닉 지면에서의 노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세팅도 중요하지만 광고 영역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죠. 어쨌든 이게 시너지가 나기 위함이니까 광고랑 비광고는 항상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물론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비광고 영역이 중요하고 거기서 매출이 나오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부스터를 달려줄 수 있는 거는 맞아요. 저는 광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적합도랑 이제 신뢰도에 대해서 이제 상품명 SEO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이 상품명을 비광고 영역과 광고 영역을 통틀어서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 상품명을 어떻게 발굴해야 될까? 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광고 영역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광고 영역에서요? 광고 영역에서 광고 영역은 이제 노출용 상품명뿐만 아니라 노출되는 키워드를 두 개를 말해요. 적어주시죠. 노출용 상품명과
키워드, 그러니까 노출되는 키워드가 어떤 키워드에서 노출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광고 영역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 보통 이거는 사람들마다 방법이 되게 다르긴 해요. 근데 윤혜 씨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일단 그대로 노출용 상품을 제한 없이 다 한 3일? 부족하면은 5일까지도 이렇게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검색하는 키워드가 뭐고 클릭하는 키워드는 뭐고 어떤 게 노출되고 이거를 거기서 이제 하나씩 채 치는 것처럼 채를 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명절 선물 세트를 하고 있거든요. 진짜 제일 검색어가 많이 나오는 거는 확실히 추석 선물 세트, 명절 선물 세트예요. 근데 그거를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그거는 무조건 넣고 그 외적으로 그러면 어떤 데에서 좀 더 효과를 줄 수 있을까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키워드들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그룹을 세분화를 시켜요. 예를 들면 뭐 1kg짜리 선물 세트, 뭐 10만 원 선물 세트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더 그룹을 세분화 시켜가지고 그 10만 원 선물 세트에는 그 상품만 노출될 수 있게 무게가 관련된 상품이라면 그것만 노출될 수 있게 조금 더 세분화해서 운영하고 계속 수정하고 반복 보완하고. 이게 아까 제가 마케터마다 그게 다르다고 했지만 이제 윤혜 씨 같은 경우에는 탑다운 방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거의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상품명을 발굴하는 과정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길어. 아니야, 경고야. 이건 얘기해야 돼요. 첫 번째는 탑다운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바텀업 방식이 있어요. 이제 탑다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윤혜 씨가 말씀하신 그 방법이에요. 추출용 그룹을 새로 생성을 해서 그러니까 점점 좁혀가는 거예요. 점점 전환이 잘 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반응이 좋았던 소재 상품명은 무엇인지를 점점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보통 어느 경우에 좀 좋냐면 우리가 정확히 무슨 상품 키워드에 노출됐는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 탑다운 방식을 많이 쓰게 되고, 바텀업 방식은 우리가 예를 들면 네이버 애널리틱스나 스마트 스토어 센터를 통해서 어떤 키워드로 많이 유입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미리 세부 키워드를 먼저, 메인 키워드를 먼저 설정을 하고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방법이 바텀업 방식이에요. 그래서 윤혜 씨 같은 경우에는 탑다운 방식을 선호했던 거고, 이게 광고주 분들의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바텀업 방식을 선호하긴 해요. 탑다운 방식 같은 경우에는 모든 키워드에서 다 노출되지만, 그래서 그 중에서 확실하게 전환되는 키워드를 뽑을 수 있어요. 근데 바텀업 방식은 확실하게 전환이 날 수 있는 키워드를 먼저 뽑고 이렇게 올릴 수 있다 보니 초반 예산 소진이 좀 적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전환되는 키워드가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도 이거는 배제를 해버리고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키워드가 아닌 전혀 다른 키워드에서도 전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바텀업 방식은 그걸 일단은 이거는 제외를 한번 해두고, 왜냐면 우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방법 중에서 점점 키워드를 확장해 나가는 법이 바텀업 방식의 장단점이고, 아까 탑다운은 모든 키워드에서 전환이 어떻게 잘 노출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환되는 키워드를 발굴해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긴 하지만, 이제 예산 소진이 초반에는 좀 빠를 좀 수 많이 들죠. 근데 이게 각 방식마다 장단점이 확실하고 그다음에 이게 업종마다 달라요. 바텀업이 어울릴 수도 있고 아니면 탑다운이 맞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업종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문의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네이버 광고 영역 같은 경우에는 광고 대행사에서 네이버를 통해서 따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광고주분들한테 대행비를 따로 안 받고 저희가 다 설정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조금 노력을, 리소스를 이제 대행사 마케터들한테 좀 더시는 게 나은 거죠. 맞아요. 이거는 진짜 거의 저는 쇼핑 검색 키워드 추출하고 뭐 이렇게 하실 때 진짜 살얼음을 걷는 거 마냥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야 돼서,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담당 그런 업체나 브랜드에서 직접 하기에는 리소스가 너무 크고 위험 그쵸. 부담도 커서 이렇게 안 하시는 차라리 맡기시는 게 훨씬 마음이 나을 편하실 것 거다. 같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게 이제 광고 영역에서 상품명이랑 노출되는 키워드를 발굴해내는 방법이고, 그러면 이제 비광고 영역에서
우리가 상품명을 도대체 어떻게 설정을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아까 얘기한 꿀 키워드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하고 갈게요. 무엇인가? 그러면은 꿀 키워드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제품이 그러니까 상품명이나 키워드를 딱 봤을 때 이게 검색량이 너무 적어버리면 이게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너무 적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검색량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1000이라고 봐요. 상품명 노출 수가요? 월 그 해당 키워드 검색 수가. 월? 네. 월 키워드 검색 수가 적어도 1000 정도는 되면서 경쟁도가 낮은 키워드가 꿀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꿀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발굴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비광고는. 그래서 사람들이 상품명을 검색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제가 요 마우스라고 볼게요. 마우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판매자분들이 상품명을 예를 들면은 까만 마우스라고 상품명을 설정하지 않아요. 그쵸? 그죠. 까만 마우스면서 블루라이트 아니면 뭐 유선, 무선 편한 핸드 그립 뭐 하여튼 그런 상품명들을 섞어서 노출시키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꿀 키워드를 상품명에 섞어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메인 키워드는 마우스이지만 이 내부의 세부적인 키워드와 꿀 키워드를 같이 섞어서 상품명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꿀 키워드를 어떻게 발굴하느냐를 하자면 그건 이제 소개 대신 해줄 수 있으실까요? 꿀 키워드 발굴할 때는 보통 네이버 검색에서 자동 완성어 검색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은 연관 검색어를 쓴다거나 아니면 데이터 랩이나 키워드 도구 아까 상민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곳에서 검색을 해봐서 이제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나 카페 같은 것도 많이 하면서 사람들이 실제로 검색하고 사용하는 단어가 뭔가도 많이 찾아봐요. 그럼 블로그 카페뿐만 아니라 역시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최대한 많은 보고 해시태그 어떤 거 쓰는지 이런 데서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경쟁사라고 합니다. 경쟁사가 쓰는 키워드? 근데 이것도 거기가 잘 되고 있고 뭐 하다? 당연히 가지고 가야죠. 그쵸. 그래서 근데 이게 조금 사람들이 생각하실 때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리소스를 쏟아 놓아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유리하고 그쵸. 고점에 빨리 도달할 수 있어가지고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인플루언서들, 블로그 카페 인플루언서들 아니면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 아니면 유튜버 뭐 100만 유튜버 뭐 몇십만 유튜버 이런 사람들의 해시태그를 좀 잘 살펴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알고리즘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어쨌든 우리의 게시물들을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이 해시태그를 뭘 쓰시는지를 좀 잘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말한 것처럼 상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해시태그도 정말 중요하고 경쟁사도 정말 중요하고 저는 이 두 개는 해시태그랑 경쟁사는 반드시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외부 사이트, 외부 툴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네, 그죠.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들이었고 이게 힘드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우리 예를 들면 마케팅 대행사마다의 각자의 솔루션을 이용하는 방법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라 해야 될까 판다랭크나 이런 키워드 추출이나 트렌드를 알 수 있는 사이트가 다 있거든요. 썸트렌드라든지 맞아요. 그런 그런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썸트렌드도 종종 이용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한 키워드를 했을 때 그 키워드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도 약간 이런 것들도 공개를 하다 보니까 이걸 갖고 가면 좋겠다. 이건 안 되겠네. 이런 기준도 있어서 한 번쯤은 썸트렌드를 훑어보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그래서 판다랭크 같은 거를 제가 얘기했지만 판다랭크는 그 키워드 하나만 메인 키워드 하나만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키워드에 대한
경쟁도가 얼마나 되는지, 세부 키워드는 뭐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다 나오게 돼요. 판다링크뿐만 아니라 여러 웹사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를 좀 이용을 하시게 되면 키워드 추출을 하시는데 좀 더 편리하시다라고 표현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네이버 쇼핑에는 광고 영역과 비광고 영역이 있는데 비광고 영역에서 이제 상위 노출을 하고 싶으면은 그때 중요한 게 신뢰도, 적합도, 인기도라는 큰 세 개예요. 그래서 그 세 개를 잘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하셔야 상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게 있고, 근데 이 상위 노출을 한다고 해도 이제 어쨌든 임계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긴 해요. 그래서 그거를 부스터를 달고 좀 더 그 폭발적으로 매출을 늘리고 싶기 위해서는 광고가 필수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도 저희의 포인트 중 하나였고요. 맞아. 그 광고를 진행했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유형도 있지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외부에서 네이버가 아닌 다른 매체에서 광고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바이럴 광고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루트에마다 그 후기성 체험단 글을 깔아서 이 제품 괜찮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은 스마트 스토어나 자사몰 내에서 리뷰 이벤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뭐 프로모션을 제공한다거나 해서 사람들한테 다시 재구매를 하고 리뷰를 많이 작성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을. 그럴 것 같아요. 일단 말 잘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혹시 들어오신 분들 중에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질문 한번 받을 동안 한 55분까지, 한 53분까지 질문 받아볼까요?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네. 그죠? 근데 그럼 질문이 만약에 올라오지 않는 시간 동안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제 의도는 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 우리 오늘 얘기한 것들을 되돌아보려고 했는데 이미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했잖아요. 혼자서 다 얘기를 해버리셔가지고 뭐 노가리나 깔까요? 오늘 밥 어떤 거 드실 거죠? 메뉴 추천 좀 해주세요. 자, 일단은 저희가 53분 정도까지 질문 한번 받게 되고 간단하게만 다시 정리 다시 포인트만 그러면은 사람들이 잘 모를 만한 포인트에 대해서만 좀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면은 제가 대행사로 그래도 어느 정도 일을 했지만 최신성 로직에 대한 정보는 사실 저도 최근에 접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포인트가 많이 크지 않다라고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제 최근에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제 광고주 세팅을 몇 번 하면서 그 최신성 로직에 대한 게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버려서 그러면 그런 포인트들만 조금 짚고 한번 마무리 한번 그러면 해볼게요. 지금 최신성 로직에 대해서 애초에 얘기를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더 간단하고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신성 로직에 대해서만 네,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최신성 로직만 하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느 정도 얘기하시고 어쨌든 라이브 이미 정리를 1차로 한 상황이니까 최신성 로직을 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다음에 꿀 네네. 키워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꿀 키워드는 문의 주세요. 맞아요. 이게 왜냐면은 이거 하나하나 분석하고 하는데 진짜 이거는 아예 그냥 새로운 주제로 설정을 해서 맞아요. 라이브를 하는 게 더 나을 정도로 정말 방대하고 깊은 내용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2분이 남았는데 이 2분 사이에 꿀 키워드를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살짝 부족한 것 같아요. 그쵸. 꿀 키워드를 발굴하는 게 그래서 꿀 키워드를 언제 발굴해야 되냐면 상품 등록을 하기 전에 미리 발굴을 잠깐 해놔야 돼. 경고. 최신성 로직. 아니야, 나 이것만 얘기할게요. 이거 하나만. 네. 너무 경고 많이 주시네. 꿀 키워드 발굴을 아까 제가 상품 등록을 하기 전에 최신성 로직이 이거 연관되는 단어예요. 왜 이렇게 알았어요. 자꾸 경고 주시죠? 알았어요. 지켜볼 거예요. 최신성 로직을 굉장히 잘 활용하기 위해서 꿀 키워드를 미리 발굴해서 상품 등록 전에 등록을 해놔야지만 최신성 로직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너무 경고를 철회. 많이 주시네. 그래서 그 최신성 로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꿀 키워드나 이런 키워드 발굴을 미리, 그리고 상품명 카테고리도 미리 해주셔야 이제 로직을 굉장히 빨리 탈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로직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상품 등록과 동시에 외부 광고를 집행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의 일반적인 셀러가 일반적으로 상품 등록이 되고 얼마 지난 후에 광고를 집행하는 것과 초기에 광고 집행을 같이 해버리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제 첫 준비는 어떻게 하시는지는 감이 오셨겠죠? 아, 그럼요. 그쵸? 점심 구식 드시라고 감사합니다. 오늘 메뉴가 모르겠죠? 네. 하여튼 질문은 이제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네. 네, 더 만약에 혹시 더 추가적인 질문을 좀 받고 싶으시다 아니면 컨설팅을 받아보고 싶다 꿀 키워드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밑에 강윤의 마케터나 이성민 마케터로부터 연락을 주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그거 네이버 쇼핑 외적으로도 다른 것들 궁금하다 싶은 것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맞춰서 컨설팅 해드리니까요.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럼 저희 라이브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인사드릴게요. 네, 인사하고 끝낼까요? 네. 네, 광고 컨설팅 4팀의 이상민 마케터였습니다. 광고 컨설팅 6팀의 강윤의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